안녕하세요. 김천 동성직업전문학원 직업훈련교사 박재영입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 필기 핵심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장 작업 전후 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게차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장비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작업이 끝난 후에도 안전하게 주차하고 장비의 이상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작업 전 외관 점검부터 누유와 누수, 계기판, 마스트와 체인, 엔진 시동 상태를 알아보고 작업 후에는 안전주차, 연료와 충전 상태, 외관 점검과 관리 일지 작성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실제 교재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중요한 문제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작업 전 점검은 지게차를 운전하기 전에 장비의 이상 상태를 미리 발견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입니다. 지게차의 1일 점검은 크게 작업 전 점검, 작업 중 점검, 작업 후 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작업 전에는 장비 외관과 각종 오일, 냉각수, 타이어, 계기판과 작업장치 등을 확인합니다. 작업 중에는 이상한 소리나 냄새, 배기가스의 색깔과 같이 운전 중 발생하는 이상현상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장비 외관의 변형이나 균열, 누유와 누수 등을 다시 확인합니다. 따라서 작업 전 점검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장비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작업하기에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외관 점검입니다. 지게차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타이어는 지게차의 주행과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공기압 타이어는 공기압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타이어 표면에 균열이나 찢어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한쪽만 비정상적으로 마모되는 편마모도 확인합니다. 타이어가 장착되는 림에 변형이 없는지도 살펴보고 휠볼트와 너트가 풀려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타이어 접지면에 돌이나 금속 조각과 같은 이물질이 끼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시험에서는 타이어 점검 사항으로 공기압, 손상, 편마모, 휠볼트와 너트 상태를 함께 기억하세요. 다음은 브레이크와 조향 장치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정상적으로 제동되는지 확인하고 페달의 유격도 점검합니다. 주차 브레이크는 원활하게 해제되는지, 체결했을 때 장비가 확실하게 정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유압식 브레이크는 유압 회로에서 오일이 누출되거나 공기가 들어가면 제동력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향 장치는 핸들을 좌우로 조작하여 지나친 유격이나 이상한 진동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브레이크와 조향 장치는 안전운전에 직접 관련된 장치이므로 이상이 발견되면 작업을 시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누유와 누수 점검입니다. 먼저 지게차가 주차되어 있던 바닥을 확인합니다. 바닥에 새로운 오일이나 냉각수 흔적이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새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엔진에서는 엔진 오일이 누유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오일 양도 점검합니다. 냉각 장치에서는 라디에이터와 냉각수 호스 주변에서 냉각수가 새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유압 장치에서는 리프트 실린더와 틸트 실린더, 유압 호스와 연결부를 확인합니다. 오일이 묻어 있거나 흘러내린 흔적이 있다면 누유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계통에서는 브레이크액 누유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계통에서도 유압 오일이 새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작은 누유라도 그대로 작업하면 장비 고장뿐만 아니라 브레이크나 작업 장치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유와 누수는 발견 즉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계기판 점검입니다. 계기판은 운전자에게 지게차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대표적으로 연료 게이지, 냉각수 온도 게이지, 엔진 회전 속도계와 아워미터가 있습니다. 아워미터는 지게차의 총 운전 시간을 표시하여 오일 교환이나 정기 점검 시기를 판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연료 게이지는 연료의 잔량을 확인하고 냉각수 온도 게이지는 엔진의 냉각수 온도를 확인합니다. 운전자는 시동 전과 시동 후 계기판을 확인하여 경고등과 게이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기판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경고등입니다. 엔진오일 압력 경고등이 주행 중 점등되면 엔진오일이 정상적으로 순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 운전하지 말고 장비를 안전한 장소에 정지한 후 엔진오일 양과 윤활 계통을 확인해야 합니다. 충전 경고등이 주행 중 점등되면 축전지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발전기나 충전 계통의 이상도 확인해야 합니다.
냉각수 온도 게이지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엔진 과열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전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계기판은 장비의 이상 상태를 운전자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음은 마스트와 체인 점검입니다. 포크와 체인의 연결부에 균열이나 손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리프트 체인은 포크를 상승하고 하강시키는 중요한 부품이므로 좌우 체인의 장력과 유격이 비슷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쪽 체인만 늘어나거나 손상되면 포크가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마스트를 상승하고 하강시켜 움직임이 부드러운지 확인하고 비정상적인 소음이나 걸림이 없는지도 살펴봅니다. 마스트 베어링과 롤러 상태도 확인합니다. 포크 역시 휘어짐이나 균열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엔진을 시동하기 전에는 축전지 단자와 배선의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단자가 느슨하거나 부식되어 있으면 시동이 어렵거나 전기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축전지의 충전 상태도 확인합니다. 동절기에는 예열장치가 설치된 장비라면 예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후 시동합니다. 엔진이 시동되면 공회전 상태에서 이상한 소리나 진동이 없는지 확인하고 계기판의 경고등도 확인합니다. 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경고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작업을 시작합니다. 엔진 시동 상태 점검에는 축전지 단자와 결선, 충전 상태, 예열 장치와 시동 전동기의 작동 상태 확인이 포함됩니다. 이제 작업 후 점검입니다. 작업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운전석에서 내려서는 안 됩니다. 먼저 지게차를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주차합니다. 전진과 후진 레버는 중립 위치에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체결합니다. 포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면에 완전히 내립니다. 필요한 경우 마스트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포크 끝이 지면에 닿도록 합니다. 이후 엔진을 정지하고 시동키를 빼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합니다. 경사지에 임시로 주차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게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바퀴에 고임대를 설치합니다. 시험에서는 작업 종료 시 포크를 약 20cm 높이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지면에 완전히 내린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작업 후에는 연료와 축전지의 상태도 확인합니다. 연료 게이지를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서 연료를 보충합니다. 급유 중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해야 하며 흡연이나 화기를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 환기가 잘 되는 안전한 장소에서 급유합니다. 연료를 완전히 소진할 때까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연료 탱크 바닥에 침전물이나 불순물이 연료 계통으로 들어가 시동 불량이나 부품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절기에는 연료 탱크 내부의 결로를 줄이기 위해 작업이 끝난 후 연료를 충분히 보충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축전지는 충전 상태와 단자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방전되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충전합니다. 작업이 끝난 후에는 지게차의 외관을 다시 확인합니다. 작업 중 타이어가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휠 볼트와 너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장비 각 부분에서 새로운 누유나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도 살펴봅니다. 필요한 부분에는 장비 사용 설명서에 따라 그리스를 주입하고 장비를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일지와 관리 일지를 작성합니다. 작업자의 이름, 작업 종류, 가동 시간, 연료 주입량과 운전 중 발생한 특이사항 등을 기록합니다. 정비를 했다면 정비한 위치와 사용한 부품도 기록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장비의 상태와 정비 주기를 파악하고 다음 작업자가 장비의 이상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2장 작업 전후 점검의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핵심 내용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각 문제를 확인한 뒤 정답과 해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지게차 조종석 계기판에 일반적으로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연료계, 2번 냉각수 온도계, 3번 운행거리, 4번 엔진 회전 속도계. 정답은 3번 운행거리입니다. 지게차는 일반 승용차처럼 주행거리만으로 정비주기를 판단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지게차의 정비주기는 주로 아워미터, 즉 누적 운전 시간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엔진 오일, 각종 필터, 유압계통 점검도 200시간, 500시간과 같이 시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게차 계기판에는 연료계,
냉각수 온도계, 엔진 회전 속도계, 각종 경고등과 아워미터 등이 주로 설치됩니다. 따라서 승용차에서 사용하는 운행거리 적상계는 지게차의 일반적인 관리계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건설기계는 거리보다 가동시간 중심으로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작업 중 계기판에 엔진 오일 경고등이 점등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일까요? 1번 그대로 운전한다. 2번 즉시 시동을 끄고 오일 계통을 점검한다. 3번 엔진 오일을 바로 교환하고 운전한다. 4번 냉각수만 보충하고 운전한다. 정답은 2번. 즉시 시동을 끄고 오일 계통을 점검한다입니다. 엔진 오일 경고등은 단순히 오일량만 표시하는 장치가 아니라 윤활 계통의 오일 압력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을 때 점등될 수 있는 중요한 경고등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면 크랭크축 전월, 메인 베어링, 커넥팅 로드 베어링, 캠축과 같은 윤활 부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장비를 안전한 장소에 정지시키고 엔진을 끈 뒤 엔진 오일 양과 누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일 양이 정상인데도 경고등이 점등된다면 오일 펌프, 오일 필터 막힘, 압력 센서 또는 내부 윤활 계통 이상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등이 켜졌을 때 단순히 오일을 보충하거나 교환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핵심은 압력이 형성되지 않는 원인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계기판을 통해 엔진 오일의 순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연료 잔량계, 2번 오일 압력계, 3번 전류계, 4번 진공계. 정답은 2번 오일 압력계입니다. 엔진 오일은 오일 펌프에 의해 압송되어 메인 베어링, 커넥팅 로드 베어링, 캠축, 밸브 기구 등으로 공급됩니다. 이때 윤활유가 정상적으로 순환하려면 일정한 오일 압력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오일 압력계나 오일 압력 경고 등은 바로 이 윤활 압력을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압력이 지나치게 낮다면 오일 부족, 오일 펌프 마모, 베어링 간극 증가, 오일 필터 이상 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오일 점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압력 조절 계통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일 압력계는 단순한 계기가 아니라 엔진 윤활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진단 정보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지게차를 작업 후 주차할 때 포크의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지면에서 약간 올려놓는다. 2번 지면에 완전히 내린다. 3번 지면에서 약 20에서 30cm 올린다. 4번 지면에서 약 40에서 50cm 올린다. 정답은 2번. 포크를 지면에 완전히 내린다입니다. 지게차가 주행할 때에는 포크를 지면에서 일정 높이로 유지하지만 작업을 종료하고 주차할 때에는 포크를 지면에 완전히 내려야 합니다. 포크가 공중에 떠 있으면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포크 끝에 부딪힐 수 있고 유압계통의 내부 누설로 포크가 자연하강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리프트 실린더와 체인의 불필요한 하중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차 시에는 전후진 레버를 중립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한 뒤 포크를 지면에 밀착시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경사지라면 고인목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은 주행 시 20-30cm와 주차 시 완전 하강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지게차 작업을 종료했을 때 올바르지 않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 전 후진 레버를 중립에 둔다. 2번 포크를 지면에 내린다. 3번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한다. 4번 포크를 올려둔 상태에서 운전석을 떠난다. 정답은 4번. 포크를 올려둔 상태에서 운전석을 떠난다입니다. 지게차를 떠날 때 포크를 올려두면 작업장 내 보행자와 다른 장비에 매우 위험한 장애물이 됩니다. 또한 유압 실린더 내부 누설이나 밸브 누설이 발생하면 포크가 예기치 않게 하강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작업 종료 절차는 전 후진 레버를 중립으로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하고 포크를 지면에 완전히 내린 뒤 엔진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시동키도 운전자가 관리해야 무단 조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작업 종료 절차를 습관화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장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장비의 에너지를 안전한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동절기의 작업 후 연료 탱크를 충분히 채워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연료의 점도를 높이기 위해서, 2번 엔진 회전수를 높이기 위해서, 3번 연료 탱크 내부의 결로와 수분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4번 연료의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답은 3번 연료 탱크 내부의 결로와 수분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동절기에는 주간과 야간의 온도차가 커지면서 연료 탱크 내부의 공기 중 수분이 응축될 수 있습니다. 탱크 안에 빈 공간이 많을수록 공기량이 많아지고 그만큼 결로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수분이 연료에 섞이면 연료 필터 부식, 연료 계통 녹 발생, 시동 불량, 분사 펌프나 인젝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디젤 연료 계통은 고압 정밀 부품이 많기 때문에 수분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동절기 작업 후에는 연료를 충분히 보충하여 탱크 내부의 공기 공간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핵심은 연료량 자체보다 결로와 수분 관리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연료를 보충할 때 적절하지 않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 엔진을 정지한다. 2번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서 급유한다. 3번 화기와 흡연을 금지한다. 4번 환기가 되지 않는 실내에서 급유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4번. 환기가 되지 않는 실내에서 급유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연료를 보충할 때에는 엔진을 정지하고 화기와 흡연을 금지하며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디젤 연료는 휘발유보다 휘발성이 낮지만 연료증기와 주변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면 화재 위험은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는 연료증기와 유증기가 체류할 수 있으므로 환기가 중요합니다. 급유 중에는 정전기 발생 가능성에도 주의하고 연료를 흘렸다면 즉시 닦아야 합니다. 연료주 입구 주변의 먼지와 이물질도 연료 계통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유 작업의 기본은 엔진 정지, 화기 금지, 환기, 청결 유지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지게차 체인 점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좌우 체인의 유격을 비교한다. 2번 체인과 연결부의 균열을 확인한다. 3번 체인의 고정 너트를 임의로 풀어놓는다. 4번 체인의 손상과 마모 상태를 확인한다. 정답은 3번. 체인의 고정 너트를 임의로 풀어놓는다입니다. 지게차의 리프트 체인은 포크와 캐리지를 상승시키는 중요한 하중 지지 부품입니다. 좌우 체인의 장력이 다르면 포크가 한쪽으로 기울거나 캐리지가 비틀릴 수 있어 작업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점검할 때에는 좌우 체인의 유격, 늘어남, 마모, 균열, 핀과 링크 상태, 연결부의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정 너트는 체인 장력을 조정하는 부품이므로 임의로 풀면 체인 장력이 변하고 작업 장치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체인 이상이 발견되면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하기보다 제조사 기준이나 정비 절차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핵심은 좌우 체인의 균형과 체인 자체의 손상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지게차의 1일 점검, 즉 약 8시간마다 점검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엔진 오일 양 점검, 2번 냉각수 양 점검, 3번 타이어와 휠 볼트 너트 상태 점검, 4번 연료 필터 교환. 정답은 4번 연료 필터 교환입니다. 지게차의 1일 점검은 일반적으로 장비를 사용하기 전후에 운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점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엔진 오일과 냉각수, 유압 오일의 양, 타이어 상태, 휠 볼트와 너트의 체결 상태, 각종 계기류와 브레이크, 조향 장치 등을 확인합니다. 반면 연료 필터 교환은 매일 실시하는 점검이 아니라 정해진 정비 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 정비 항목입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1일 점검을 8시간, 월간 점검을 200시간, 분기 점검을 500시간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연료 필터 교환은 분기 점검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검과 교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매일 상태를 확인하는 항목과 일정 사용 시간이 지나면 부품을 교환하는 항목은 서로 다릅니다.
시험에서는 이처럼 점검 주기를 섞어서 출제하는 경우에 대비해 8시간, 2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2000시간의 큰 흐름을 구분해두면 좋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지게차의 휠 볼트와 너트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휠 너트의 접촉면에 윤활유를 충분히 바른 후 조인다. 2번 한쪽 방향으로 순서대로 휠 너트를 조인다. 3번 서로 마주보는 너트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조인다. 4번 휠 너트는 타이어를 교환할 때만 점검한다. 정답은 3번 서로 마주보는 너트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조인다입니다. 휠 볼트와 너트는 지게차의 하중을 지지하고 구동력과 제동력을 노면으로 전달하는 휠을 고정하는 중요한 체결 부품입니다. 휠 너트를 한쪽 방향으로만 순서대로 조이면 휠이 허브에 균일하게 밀착되지 않아 편심이나 체결력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마주보는 위치, 즉 약섭시 180도 반대편의 너트를 번갈아 조이는 방식으로 체결력을 균등하게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료에서는 휠의 볼 시트와 휠 너트의 접촉면에 윤활유를 주입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활유가 묻으면 같은 조임 토크에서도 실제 충력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볼트가 늘어나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휠 너트의 풀림은 단순한 소음 문제가 아니라 주행 중 휠 이탈과 같은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전후 외관 점검에서 풀림 여부를 확인하고 정비 후에는 제조사에서 규정한 조임 순서와 조임 토크를 준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배운 제2장 작업 전후 점검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작업 전에는 먼저 장비의 외관과 타이어, 브레이크와 조향 장치를 점검합니다. 다음으로 엔진 오일과 냉각수, 유압계통의 누유와 누수를 확인합니다. 계기판의 각종 게이지와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마스트와 체인, 포크와 엔진 시동 상태도 점검합니다. 작업이 끝난 후에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고 포크를 지면에 완전히 내린 뒤 전 후진 레버를 중립에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합니다. 연료와 축전지 상태를 확인하고 외관을 다시 점검한 후 작업 일지와 관리 일지를 작성합니다. 기억하세요. 작업 전 점검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이고 작업 후 점검은 다음 작업까지 안전한 장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입니다. 이상으로 제2장 작업 전후 점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블로그와 유튜브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블로그에서는 지게차 운전 기능사 관련 학습 자료와 시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더 많은 핵심 정리와 기출문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